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다루던 기자인 그는 15년 동안 실패와 성공을 넘나드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파헤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케냐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눈부신 미소와 함께 나타나면서 그의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프로젝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지 놀라운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세계의 개발에 대해 취재하는 톰 하딩이에요. 전 세계 프로젝트로 15년을 일하다 보니 쓸데없는 이야기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지난 화요일 편집장이 사무실로 저를 부를 때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죠. 톰, 케냐에 가야겠어. 거기 한국의 농업 프로젝트가 있어. 성공 사례라고 하더라고. 편집장은 컴퓨터에서 시선도 떼지 않은 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저 한국이 사람들을 돕는 척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방법일 뿐이었죠. 전 이미 이런 걸 여러 번 봐왔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전 이미 기사를 어떻게 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이것도 실체를 폭로할 작정이었죠. 내일 아침.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해놨어. 케냐로 가는 여정은 길고 피곤했어요. 먼저 나이로비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는 먼지 나는 울퉁불퉁한 도로를 4시간이나 달려야 했죠. 차창 밖으로는 아프리카 시골의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메마른 땅, 소박한 집들, 그리고 지쳐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게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운전기사는 제가 현지 가이드인 라임을 만나기로 한 작은 로드사이드 카페에 멈춰 섰어요. 카페는 정말 소박했어요. 그냥 금속 지붕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임은 15분이나 늦게 도착했는데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저는 믿지 않는 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들은 항상 너무 쾌활했거든요. 특히 외국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그들은 자신들의 빵에 어느 쪽이 버터를 바르는지 알고 있었죠. 하딩 씨, 케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임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내일 코피아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설레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볼 생각이 기대되네요. 전 커피를 마시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커피는 쓰고 지냈죠. 한국의 방식 덕분에 우리 감자 수확량이 절반 이상 늘었어요. 라임은 너무 진짜 같은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 후에 작물 손실도 훨씬 적어졌고요. 전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상을 받은 기사, 환상으로서의 원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기사에서 저는 외국 원조 프로젝트들이 종종 다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별 가치 없는 것만 제공한다는 걸 보여줬었죠. 이 한국의 감자 프로젝트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큰 약속, 화려한 시연,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는 실제로 별로 도움 안 되는 것들.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 라임이 말했어요.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전에 다뤘던 원조 프로젝트들의 사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리본을 자르는 미소 짓는 관리들, 아마 몇 달 안에 고장날 반짝이는 새 장비들, 그리고 감사해 보이도록 코치받은 현지인들.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위한 몇 가지 메모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농업 원조.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인가? 라는 제목을 적어보았죠. 하지만 화면을 보고 있자니 뭔가 달랐어요. 라임의 흥분은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보통 마주치는 연습된 감사 같지 않았죠. 잠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그 생각을 밀어냈죠. 15년의 경험이 저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내일도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일 거예요. 외국 전문가들이 우월한 지식을 뽐내는 동안 현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들이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을 알면서도 연기하고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어두워지는 케냐의 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마을의 작은 불빛들이 보였죠.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노란색 작은 점들처럼요. 내일 코피아 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거예요. 질문들도 준비되어 있고
회의적인 태도도 완전히 충전되어 있었죠. 만약 이 성공 이야기에 균열이 있다면 저는 그걸 찾아낼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외국 원조에 관한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지 않는 기자 토마딩. 하지만 그날 밤 잠이 들면서도 라임의 진짜 같은 미소가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만약에 이 이야기가 다르다면 어떨까요? 라임이 저를 코피아 센터로 데려가는 동안 아침 햇살은 벌써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전 노트북을 준비하고 질문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였죠. 멋진 옷을 입은 한국 관계자들이 차트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훌륭한 일에 대해 연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코피아 센터는 전혀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변에 여러 밭이 있는 단순한 건물이었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흙으로 뒤덮인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절 맞이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혀 한국인이 아니었거든요. 은발의 날카로운 녹색 눈을 가진 키 큰 남자였어요. 야외에서 일한 탓에 피부는 그을려 있었고 악수는 힘이 넘쳤죠. 안녕하세요, 하딩 씨. 저는 여기 기술 자문관인 프리드리히 슈미트입니다. 그가 약간의 독일 악센트를 섞어 말하고 있었어요. 놀라신 것 같네요. 한국인을 기대하셨나요? 전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프리드리히는 미소를 지으며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조직되긴 했지만 팀은 국제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이미 달랐죠. 프리드리히가 센터 주변을 안내해 주었어요. 먼저 약 20명의 현지 농부들이 새로운 감자 재배 방법을 배우고 있는 훈련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그냥 선생님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흙을 만지며 작업하고 있었죠. 이 농부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프리드리히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씨앗만 주고 떠나지 않아요. 현지 조건에 맞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전 모든 걸 기록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프리드리히가 보여준 사실들은 무시하기 힘들었어요. 감자 수확량이 지난 3년 동안 60%나 증가했대요. 예전에는 수확 후 약 30%의 감자가 썩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저장 방법 덕분에 5% 미만만 손실된다고 했어요. 이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결과였죠. 감자 밭 사이를 걷고 있는데 프리드리히가 현지 재료로 만든 단순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게 우리 저장 시설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농부들과 함께 설계했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효과는 있죠. 저장 건물 안은 시원하고 건조했어요. 조셉이라는 농부가 감자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 미소를 지었죠. 이런 저장 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감자가 많이 썩었어요. 조셉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됐어요. 저장시설 견학 후 우린 프로젝트의 놀라운 부분을 방문했어요. 작은 현지 학교였죠. 거기서 따뜻한 미소와 단호한 눈빛을 가진 케냐 교사 안젤라 카산다를 만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감자를 기르는 법을 배우는 학교 정원을 만드는 걸 도왔대요. 이건 단지 음식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젤라가 어린 감자 모종을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신감과 독립심을 기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죠. 전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수학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답변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솔직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팀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 농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완지쿠는 이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과부였어요. 그녀의 작은 농장은 건강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죠. 집 뒤편에는 코피아 센터의 설계를 바탕으로 그녀가 직접 지은 작은 저장 건물을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겨우 아이들 먹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시장에 팔 만큼 충분히 기르고 있어요. 감자 돈으로 딸 학비를 냈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프리드리히와 저는 센터 밖에 앉아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감자밭을 빛나게 하고 있었죠. 제 노트북을 보니 예상치 못했던 사실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리드리히가 말했어요.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제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거기엔 화려한 약속이나 과장된 주장이 없었어요. 대신 실용적인 세부 사항과 실제 결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이지 않은 메모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기엔 뭔가 달랐어요. 이들은 제가 다루는 이야기 속의 동료들일 뿐만 아니라 원조가 실제로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꾸는 뜻밖의 동료들이었죠. 코피아 센터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2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농부들의 집을 방문하고 교육 세션을 지켜보고 심지어 제 손으로 직접 감자 모종도 심어봤죠. 제 노트북은 저를 놀라게 하는 정보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기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곳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모든 것이 바뀐 날이 왔어요. 호텔 창문으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에 눈을 떴죠. 하늘은 이상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모두가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벌써 6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센터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농부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이 계절에는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코피아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제가 알게 된 차분하고 정돈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서두르며 돌아다니고 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밭들이 이제는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어요. 감자 식물의 잎들이 말리기 시작하고 노랗게 변하고 있었죠. 이건 제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어요. 비록 그것에 대해 기쁘지는 않았지만요. 제 경험상 이런 때가 원조 프로젝트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이었거든요. 실제 문제가 닥치면 외국 전문가들은 대개 변명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곤 했죠. 메인 건물 안에서 저는 프리드리히가 농부들과 현지 전문가 그룹과 함께 큰 지도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하지는 않고 있었죠. 기상 보고에 따르면 가뭄이 한 달 더 지속될 수 있어요. 현지 기상학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작물들은 완전히 실패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지켜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프로젝트의 진짜 시험대였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프리드리히는 연설이나 비난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기존 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 저장된 수확물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가뭄 후 파종을 준비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진정한 원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꿔놓았어요. 프리드리히가 모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대신 그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물 공급원이 있나요? 어떤 현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누가 가뭄 관계에 경험이 있나요? 카마우라는 현지 농부가 말했어요. 약 15m 아래에 지하수가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84년 대가뭄 때 우물을 파셨죠. 은젤이라는 젊은 농업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저장고 냉각 시스템에서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작은 펌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그들은 특정 임무를 가진 팀을 구성했어요. 아무도 한국이나 다른 어디서든 허가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자원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도왔어요. 저는 밭을 가로질러 파이프를 나르고 태양광 패널을 펌프에 연결하는 것을 돕고 소중한 물을 인도할 수로를 파고 있었죠. 안젤라가 학교 학생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집으로 보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그녀는 시범 밭의 건조한 부분 주변에 그들을 모았죠.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녀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도 도왔어요. 작은 양동이로 가장 취약한 식물들에게 물을 나르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배우고 있었죠. 가뭄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펌프가 깊은 지하에서 밭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모든 작물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다음 파종에 필요한 특별한 시감자를 포함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먼지 낀 공기를 통해 해가 붉게 지고 있을 때 저는 프리드리히와 안젤라와 함께 앉아 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죠. 제가 다뤄본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는 이런 위기가 보통 끝을 의미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정했어요. 전문가들은 변명을 하고 떠날 준비를 했죠. 안젤라는 피곤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이건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만들도록 도와준 우리의 프로젝트예요. 코피아 팀은 우리에게 물건만 준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날 밤 늦게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일라라는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약 9살쯤 되었고 매일 학교가 끝난 후 물 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5개의 아주 작은 시감자가 조심스럽게 선별되어 있었죠. 집에 가져가세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걸 길러서 저희를 기억하실 수 있게요. 저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건 제가 살 수 있는 어떤 기념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 적은 원래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제목 한국의 농업 원조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인가? 저는 이제 완전히 틀린 것 같았어요.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다른 제목을 입력했어요. 감자혁명 한국이 아프리카에 희망을 심는 방법.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실패한 원조에 관한 폭로 기사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죠. 위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었어요. 가뭄은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됐어요. 그 기간 동안 전 계획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케냐에 머물렀죠. 이 이야기의 중간에 떠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끝날지 꼭 지켜봐야 했거든요. 천천히 비가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아침 소나기로, 그 다음에는 모두가 안도의 미소를 짓게 하는 제대로 된 흠뻑 젖는 비가 내렸죠. 비상급수 시스템 덕분에 농부들이 굶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작물을 구했고 다음 파종을 위한 시감자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비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선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죠. 코피아 센터에서의 마지막 날, 프리드리히가 회복 중인 밭을 거닐며 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감자 식물들은 새로운 푸른 싹을 보이며 신선한 에너지로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죠.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과 젖은 흙의 향기가 우리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했어요. 당신은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 글을 쓰려고 여기 왔었죠. 우리가 걷는 동안 프리드리히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저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여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이 묻어 있었어요. 전 초기에 제 생각들이 좀 부끄러워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사진 속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죠. 그때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젖은 초목이 우리 주위에서 희미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가치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든 변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의 차이점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이나 어떤 외국 전문가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농부들,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이 이걸 만들도록 도왔을 뿐이죠. 그의 말 속에는 오랜 경험과 진심 어린 믿음이 깃들어 있었고 그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 둘은 앞으로 펼쳐질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기대하며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동지애와 희망을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밭에서 키운 음식을 대접했는데 여러 방식으로 요리된 맛있는 감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안젤라의 학교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감자 키우기와 물 절약에 대해 그들이 만든 그림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음원기라는 이름의 노인 농부가 일어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몇 마디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 전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함께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밤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라일라의 작은 씨감자 봉투를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잘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3개월 후 제 기사 감자혁명이 출판됐어요. 그건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폭로 기사가 아니었죠. 대신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진 공동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원조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제 기사에 대한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른 기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저에게 연락해왔죠. 원조 단체들은 코피아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어요. 대학들은 그들의 개발 과정을 위한 사례 연구를 원했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개발 원조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해달라는 초대였어요.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원조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요.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라일라의 씨감자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생각나게 했죠. 가장 좋은 종류의 도움은 의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키운다는 것이었어요. 톰 하딩은 15년 동안 원조 프로젝트의 실패를 폭로해왔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죠. 성공한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케냐의 농부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켰죠. 제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저는 회의론자로 도착했고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떠날 때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국경, 언어, 문화를 넘어 진정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감자에서 시작됐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